연방중소기업청이 다음 달부터 시민권자가 아니면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인사회에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이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카페와 공유 오피스를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고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단속 총책임자가 이민단속 작전을 위해 미네소타주에 투입했던 연방요원 7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뉴욕, 뉴저지 게이트 터널 사업 자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주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중단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기본 운임과 추가 요금을 분석한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단순한 압박 카드에 그치지 않고 관보 개시 움직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통상수장들이 설득을 위해 워싱턴까지 날아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는 행정 절차를 두고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관보 개제 전 내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SNS로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뒤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에 머무는 닷새 동안 자신의 상대인 무역대표부 대표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부대표와 의회 인사들에게 한국의 입법 절차와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투자 약속을 지킬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서둘러 워싱턴을 찾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지만 미국 측은 대미 투자 확대에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말만 전했습니다. 지난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틀 연속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도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관세를 무기로 약값을 낮췄다고 과시했습니다. We'll have the lowest price anywhere in the world. I had to get the countries to go along with it, and I had to threaten tariffs against them.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로 미국이 새 무역 질서를 세우고 세수도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근거가 적법한지 따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성과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뒤 8개월 연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며 제조업 황금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가 미국 기업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을 제한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미국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대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상황을 비롯해 미국산 석유 가스 구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의 미국산 자원 수입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운데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원유 거래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들을 차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관세로 압박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아직 휴전 상태인 만큼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희토류 등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며 핵심 광물 무역 블록 결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Today it'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one country. And that lends itself to, at worst case scenario, being used as a tool of leverage in geopolitics.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50여 개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We want members to form a trading bloc among allies and partners, one that guarantees American access to American industrial might. 백악관은 최근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내 광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중국과의 자원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오는 3월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A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소상공인 핵심 금융 프로그램인 7A와 504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체 지분 100%를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모든 소유주는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의 주거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최대 5%까지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했던 기존 정책을 전면 철회하는 것입니다. 한인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BA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비율은 30에서 40% 사이로 이번 결정으로 신청자들과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고 회사들이 그냥 문을 닫고 직원들을 막 내보냈잖아요. 이게 3.5%인가 뭐 그렇게 줬다고요. 그렇게 준 돈을 가지고서 다른 이자를 빌렸던 걸 갚고 이걸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비즈니스도 안 좋은데 하면 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영주권 소유자가 관련된 모든 대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월 1일 이전에 모든 심사가 완료되고 SBA 대출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우선 2027년 3월 1일까지 시행되며 그 이후에 연장 또는 변경, 폐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피스 공실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비어가는 반면 카페와 공유 오피스는 새로운 업무 공간으로 떠오르며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상업용 건물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의 한 오피스 건물입니다. 한창 근무 시간이지만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고 불도 꺼져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LA 한인타운의 오피스 역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카페 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업무에 몰두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헤드폰을 낀 채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조금 전 빈 사무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풍경입니다. 거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거의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I work virtually, so I enjoy coming to like coffee shops like this and working instead of going to like office or working from home. So I kind of like this coffee shop experience. I like seeing new people and get more sunlight. Yeah, I like to work at cafes because I like the environment, I like the music, I like hearing other people working because it makes me work and not get distracted at home by myself.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 대신 집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셔센터 일대의 오피스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39.9%, 팬데믹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공실률이 이처럼 높아진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미국의 업무 방식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과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고 LA 지역은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25% 증가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공유 오피스를 선호하고 재택근무 인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이브리드 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 회사들이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출근이 필요 없는 그런 회사들은 또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피스를 아파트로 용도를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요소가 그 오피스 공실률이고요.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리파이낸싱 시점에 오게 되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또 요즘에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한 캐시플로우가 되는 주거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율적인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근무 방식의 변화가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 투입된 연방 이민 단속 요원 중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탐 호먼 백악관 국경단속 총책임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 700여 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iven this increase in unprecedented collaboration, and as a result of the need for less law enforcement officers to do this work in a safer environment, I have announced effective immediately we will draw down 700 people effective today. 다만 나머지 요원 2천여 명이 미네소타주에 머물며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민단속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네소타주와 미네폴리스시 측은 환영할 만하지만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며 보다 신속하게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앞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최루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서 IS 요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비폭력 시위대를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왔다며 최루가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헌법적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포틀랜드에서는 어린이가 참가한 시위에서도 최루가스가 사용되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사된 최루탄에 맞아 84세 여성이 뇌진탕을 입는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잇따라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최소 14일 동안 포틀랜드 남부 IS 시설 인근 시위 현장에서 연방 요원들의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 물질 사용이 금지되며 무력 사용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머리와 목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조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폭력 사태 책임은 시위대에 있다며 연방 요원들의 대응은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터널 사업 자금과 관련해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연방교통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게이트웨이 터널 사업의 자금 지급을 정당한 근거 없이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동결로 인해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터널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터널은 노후화된 허딘슨강 터널을 대체하기 위한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지난 2023년 뉴욕과 뉴저지 간 핵심 철도망 개선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총 공사비의 약 70%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사업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교 집단을 가장한 사이비 교회가 신도들을 폭행하고 장기간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콜턴 경찰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해미 지역에서 활동해온 히즈웨이 스피릿 레드 어셈블리즈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의 교주 부부 데릴 뮤직 마틴과 예언자 역할을 한 캣 마틴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을 끊도록 강요하고 일부 신도들을 감금한 뒤 구타와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도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생활하던 종교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굶주림은 물론 의료 지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일부는 집단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오랫동안 해당 단체의 일원이었던 에밀리오 가넴이 단체를 탈퇴한 지 며칠 만에 실종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0년 발생한 신도였던 4살 아동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주택에서 1,000개가 넘는 생화학 물질로 추정되는 검사 대상 물질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제보를 토대로 해당 주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주택 내부에서 생화학 실험실로 의심되는 공간과 함께 1,000개 이상의 시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5살 주택 관리인 오리 솔로몬을 유해 물질을 부적절하게 배출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원심 분리기와 시료 보관용 냉장고 등 실험 장비는 물론 총기와 탄약도 함께 발견돼 추가로 압수 조치됐습니다. 해당 주택은 단기 임대주택과 에어비앤비 숙소 등으로 사용돼 왔으며 부동산 관리 회사 직원과 청소 인력 일부는 호흡 곤란과 근육통 등 이상 증세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택의 소유주는 지난 2023년 코로나19와 HIV 검사 키트 등 의료기기를 불법 제조,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석방된 중국 국적의 지아베이주로 확인됐으며 현재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아베이주는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적발된 또 다른 불법 생물 실험실 의혹과도 연결돼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 연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수화물 요금과 좌석 지정비 등 각종 추가 요금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실제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회사 너드월렛은 델타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제트블루,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항공까지 국내 대형 항공사 6곳을 대상으로 기본 운임과 추가 요금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시기와 좌석 선택, 수화물 개수 등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여행객 1명당 평균 비용을 비교한 결과 델타항공이 가장 저렴했고 아메리칸과 알래스카,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제트블루 순으로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수화물 요금의 경우 알래스카와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모두 $80로 나타났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90, 제트블루는 $100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좌석 선택 수수료는 델타 항공이 $24, 99센트로 가장 저렴했고 젯블루 항공은 $73, 33센트로 가장 비싼 항공사로 꼽혔습니다. 특히 젯블루는 성수기에는 수요에 따라 요금을 $5에서 $10 인상하는 서지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체감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제선의 경우 제휴 항공사와 국가별 규정에 따라 요금이 변화할 수 있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주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신시내티 지역에 강력한 한파와 함께 최대 5인치의 눈이 내렸고 오하이오 강과 머스킹엄 강 등 주요 강들이 얼음으로 뒤덮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강이 얼어붙으면서 선박 운항이 지연되고 있으며 해안경비대의 안전구역 설정에 따라 일부 구간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275번 고속도로와 27번 국도 일부 구간에서는 눈과 빙판으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거나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때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감속 운전과 불필요한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강 위를 걷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호기심으로라도 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감축 조약까지 종료되면 전 세계가 무한 핵 경쟁에 빠지면서 파멸로 치닫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독일이 영국, 프랑스와 해구산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진 핵무기를 자국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지금의 안보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독일은 설명했습니다. Abschreckung sprechen diese Gespräche werden geführt, aber das sind Gespräche, die ganz am Anfang sind und sie stehen auch nicht im Widerspruch zur atomaren Teilhabe mit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Sie können 지난 2024년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해구산을 제공받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는 약 100여 기, 이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약 500기의 핵무기로 대체해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사태는 미국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임을 보여줬습니다. Vi kommer inte låta oss utpressas, var vårt tydliga.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7월 유럽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간 무한 핵무기 경쟁을 막아온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장을 위한 별다른 협상도 없어서 이대로 조약이 종료되면 반세기 만에 핵무기 통제를 위한 협정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We're headed in. I mean, this marks a potential turning point into a much more dangerous period of global nuclear competition. 전 세계가 이제 핵무기를 제한할 어떠한 규범도 사라진 파멸을 향한 무한 핵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패창가 리조트가 설날을 맞아 전통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한 명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패창가는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부터 사자춤 공연단이 리조트 전역을 돌며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숙박객들에게는 빨간 봉투가 제공돼 이를 사자춤 댄서에게 건네며 새해 복과 재물운을 기원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리조트 전체를 말의 해 테마로 단장해 다양한 종류의 등불과 동양 스타일의 정원 장식, 복숭아꽃 등 곳곳에 설날 장식물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기간 동안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한정 기간 아시안 특선 메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릭.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17만 원 언저리까지 올랐고 코스피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마감 종가는 주당 16만 9,100원.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505만 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1조 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1,000조 기업에 등극한 겁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7,8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상장사 중 15위에 해당합니다. 중국 텐센트와 미국 비자를 제쳤고 아시아 기업 중에선 대만 TSMC에 이어 2위입니다. 시총 1,000조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자산 또는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실적이 개선됐고 약점으로 꼽혔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45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삼성의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올해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 특별 배당을 실시했고 2014년 이후 현금 배당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100조 원이 넘는 대기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AI 붐을 타고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지만 AI 기술로 기존 산업이 재편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며 변동성이 커진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AI 기업 전체로 이제 번지면서 AI 설비 투자 같은 데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좋은 분위기를 약간 흐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코스닥은 1150선 턱 밑까지 상승했고 환율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며 1450원대로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천명한 정부가 다주택 여부를 공직자 인사검증에 추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직 후보자에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 중인지 묻고 혹시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인사검증 관련 서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부동산 금융내역 부문에 다주택 관련 문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직 후보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모두 서술해야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처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예, 아니요로 답해야 합니다. 처분 의향이 있는 경우엔 1세대 1주택 유지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책과 공직자의 1세대 1주택 이하 보유 원칙에 공감해 처분 계획을 제출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엔 공직에 있는 동안 1주택 이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집니다. 또 임용 후 3개월까지로 처분 시점을 못 받고 처분 대상 부동산, 처분 방법, 처분 완료 예정일도 스스로 쓰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이 인사검증에 활용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의 제한 등이나 다른 이유로 다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엔 이유를 따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자체가 이 정부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택 처분을 지시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검증 과정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처분 지침을 내리기보단 정책을 통해 처분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장을 향해 투기는 끝났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사검증 단계부터 내부 단속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민주당 1인 1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한숨을 돌렸지만 당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전 당원 여론조사와 당원들과의 토론을 꺼내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지은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가 가까스로 가결됐다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보다 찬성률이 낮아졌는데 합당 반대 여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사실 1인 1표제는 당원 당규상 제적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적이 590명이기 때문에 590명 중에서 312명이 찬성한 거기 때문에 52.88% 정도로 이제 제적 기준으로 통과됐대.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도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면전에서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합당 논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1대 0이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합당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 전에 전당원 여론조사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토론하자 여러 말씀들을 하신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른바 당심으로 돌파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원내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합당의 부정적 의사를 밝혔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6일엔 중진 의원들과 10일엔 재선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여전히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2월입니다. 몸이 굳기 쉬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력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뼈의 건강과 영양 흡수를 돕는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여 몸의 중심을 튼튼히 다져주세요. 두 번째, 실내에서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틈틈이 뒤꿈치를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키워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15분 햇볕을 쬐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창가에 앉아 잠시 따스한 햇볕을 받아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